이런 증상이 있으면 해독하라는 신호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왜 해독을 하고 계신지 하늘마을이나 또는 전 세계 캐나다나 또는 미국이나 또는 독일 같은 데 보시면 예방의학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영양의 꼭지보다 유익균이 흡수가 되려면 몸에서 유해균이 다 빠져나가야 유익균이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양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안 먹었다 요이 땅 하고 몇 개월 안 드셨는데 저 너무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직은 세 발의 피입니다. 이제 완전히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느낌을 경험하시면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신생아처럼 몸이 굉장히 이 개운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목사님도 몸이 예전보다 지금 통증도 없어지시고 잠도 주무시고 하시면서 몸이 많이 좋아지시죠? 점점 이제 몸이 가벼워지시고 예. cancer 뭐뭐 detox is the answer. 암은 뭐가 답이다? 해독이 답인데 무엇을 해독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디톡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디톡스를 해야 되는지 자 오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독하라는 사인이 뭐냐면 첫째 자 1, 2단계 여러분 이렇게 배 좀 만져보세요. 배 좀 만져보세요. 뱃살이 이렇게 동그랗게 잡히십니까? 안 잡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셔서 지금 5단계 해독을 지금 몇 개월 하면서 뭐 정신없이 쏟으세요 지금. 예, 어떤 분은 뭐 아침마다 오시면 실장님한테 너무너무 많이 지금 쏟아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거는 전형적인 해독 증세죠. 예, 배둘레에 햄이 있을 때 저도 약간씩 잡혀가는 것 같아서 해독할 때가 돼서 저도 오늘부터 또 시작이 들어가는데요. 첫째 해독하라는 사인이 이제 이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인지 좀 살펴보실 텐데 특별히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당뇨병, 그리고 암, 그리고 많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해독하라는 신호가 이 경계치를 넘어간 거고요. 그건 이제 기본이고요. 자, 자꾸 자도, 잠을 자꾸 자도 피곤해요. 만성 피로. 이거는 해독하라는 사인입니다. 몸에 젖산, 피루부산 독소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마 하루 종일 자도 피곤해요. 이건 해독하라는 기본적인 신호고 머리가 무겁고 몽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멍 때리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해독하라는 신호입니다. 뭐 여유가 있어서 멍 때린다 하시는데 사실 멍 때리시는 거는 해독하라는 신호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이 자도 피곤하고 그리고 어깨가 많이 결리실 때는 신장에 뭐가 많을 때? 결석이 있고 간의 담낭에 담석이 많을 때 어깨가 많이 결려서 여러분들이 쉬는 날만 되면 마사지 샵에 가서 어깨 주물러 달라 그러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신장의 결석이 계속 축적이 되어 있고 간에 담낭에 담석이 축적된다는 그래서 어깨하고 등 뒤쪽, 복부 쪽, 옆구리 쪽 여기에 이제 통증이 오거나 불편감을 느끼신다면 신장의 결석이 그리고 간의 담낭에 이제 스톤이 차곡차곡 축적되고 있다는 사인이고요. 몸이 찌푸둥하고 변비는 메타볼릭 신드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증세 대사증후군이 오면요 변비부터 와요. 예, 그래서 변비는 암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몸이 안 좋아지는 첫 번째 사인이고 해독하라는 가장 큰 신호예요. 그래서 저지방 채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보통 하루에 변을 2번에서 3, 4번까지 그렇게 이제 고섬유질 식사에 저지방으로 드시기 때문에 대변의 부피가 크고 무르면서 냄새 나지 않으면서 그런 좋은 배변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5단계 해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바나나로 이렇게 성형된 변을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대장약을 드실 때부터 시작해서 변이 약간 죄송하지만 설사 비슷하게 이렇게 풀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지금 내 몸에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되나가 아니고 5단계 해독을 할 때는 대장의 용종이 되기 직전의 애들 그리고 기생충들이 뭐 300종이 넘는 요충, 촌충, 십이장충 이런 온갖 종류의 원균 뭐 이런 진균 이런 기생충들이 막 나올 때도 역시 우리 사모님들 환우분들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점액질의 끈적끈적한 하얀 가래 같은 그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오랫동안 점막에 붙어 있던 애들이 이렇게 배출이 될 때 관장할 때도 이제 그런 거 나온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그게 지금 독소가 배출되는 일반적인 증세인데 변비가 있다 만성 질환을 향해서 이제 시작이 된다 하는 사인입니다. 이럴 때 빨리 해독을 해주셔야 되고 아랫바가 나와 있다. 위험한 살은 얼굴에 살이 찌거나 뭐 볼에 살이 찌거나 팔뚝에 살이 찌는 건 위험하지 않은데 특별히 지방간 수치하고 비례하는 배둘레에 햄이 있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지 베들레헴 말고요. 배둘레에
햄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장 지방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해독하라는 신호의 기본적인 사인이고요. 이 신호를 계속 무시하시고 계속 그렇게 가시면 몸이 슬슬 부어요. 신장 기능이 안 좋은 것처럼. 그리고 이게 살이 쪄서 찐 건지, 부종 때문에 찐 건지 모를 만큼 이제 부어오릅니다. 림프 부종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이제 그 이뇨작용이 잘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물론 요로결석의 문제도 있겠지만 소변이 시원치 않으면 이제 해독하라는 이제 극강의 신호이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다 보면 제가 원장님 이상하게 배고픈 걸 모른 지가 오래됐고요. 먹어도 이렇게 담적 증세처럼 계속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얹혀 있는 것 같은 증세가 와요. 이거는 정말 해독하라는 사인이죠. 소화불량이, 이 소화기가 이제 거의 정체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몸이 이렇게 가려워요. 그러면 이제 갱년기가 오면 몸이 가려운가? 또 항암을 해서 몸이 가려운가? 또 여러분들이 온갖 좋다는 약들은 다 드셔서 몸이 가려운가?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세포의 독소가 많이 차 있으면 차 있을수록 피부가 가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생충 하실 때 지금 무진장 빠지시는 분들 보면 피부로 지금 우리 영란 사모님도 보니까 막 두드러기처럼 다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 기생충이 알을 까서 이 성충이 돼서 나올 때 온갖 음식물 독소, 젖산피루부산하고 같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알 까고 나올 때. 그때 이제 무진장 가려움증이 와요. 그렇다고 이제 긁지 마시고, 가려움증이 너무 심하시면은 그때는 관장을 2-3번 하셔서 빨리 독소가 배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배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잇몸에도 출혈이 오기 시작하거나 머리끝까지 당뇨가 있으면은 영양분이 이 사지 말단까지 전달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제 머리가 자꾸 빠질 때도 역시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고 독소는 꽉 차 있어서, 독소가 꽉 차 있는 데다 온갖 좋다는 영양제는 다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양이 흡수되는 게 아니라 독소로 더 쌓아 축적이 돼요. 그래서 이제 3단계가 빨리 해독하세요 하는 이제 삐요 하고 신호가 오고, 4단계 그래도 계속 무시하시면 계속 이제 남들이 어이구 뭐야 몇 개월 만에 왜 이렇게 살이 쪘어? 그리고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저도 요새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조금 듣긴 하는데 저는 수면 부족이라 이런 얘기를 듣지만, 여러분들이 누가 보기에도 까칠하고 피곤해 보인다 하면 세포 독소가 꽉 차 있다는 신호이고 외형이 급격하게 변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거는 뭐 누가 뭐래도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중성지방, 지방간 수치 있다면 무조건 해독하라는 사인이에요. 간은 질병의 뭐다? 간은 질병의 뭐다? 하늘마을 들어오실 때 물 어디로 들어오세요? 문으로 들어오시죠. 간은 질병의 관문이다. 간을 통과하지만 담배를 아무리 많이 피우셔도 간이 건강하면 암으로 안 와요. 그래서 간을 통과하지 않고 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 건강은, 그래서 왜 모든 암 환우분들이 밀크시슬을 달고 사느냐. 저도 밀크시슬을 계속 먹다가 하루만 안 먹어도 피로도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하고 신장에 있는 결석과 담석을 녹이는데, 밀크시슬이 글루타티온 전구체이기 때문에 간을 해독하고 신장을 해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처럼 지방간 수치가 지금 꽤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방간 수치가 있다면 이제 간형, 간경화, 간암으로 가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간이 무너지면 해독기가 이상이 오고 신장이 이상이 와서 여가가 안 되고, 신장에서 우리 몸에 정수기 같은 구실을 하는 신장이 문제가 생기면, 정수기의 필터가 망가지면 좋은 물을 드실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시려면 신장이 건강해야 돼요. 근데 요새 안타깝게도 신장이 그 사구체가 뭐 50%도 기능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장 청소가 3단계. 그래서 이 고혈압이나 고혈당, 고지혈증은 곧 콜레스테롤에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버드 의대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주의하라고 하는 게, 콜레스테롤,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그 혈압을 베타 차단제로 이렇게 억제를 하면서 뭐 혈전용해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계열로 계속 억제는 시키지만 그게 나중엔 폭발하겠죠. 계속 억제시킬 뿐이지 근본적으로 혈액이 깨끗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폐암으로 가고 또 다양한 질병으로 되기 때문에,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약은 평생 먹고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제 만성질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1년 이상 약을 드신다 하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큰 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이때는 빨리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다 하면 상고병이 시작될 때 바로 여러분들이 빨리 해독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몸 세포를 완전히 재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고지혈증, 중성지방, 지방간, 간 수치에서 이상 소견이 보여서 디스펑션이 온다.
이러면 정말로 이제는 해독의 마지막 사인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한 사인은 당뇨, 암, 치매, 파킨슨, 루푸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 등의 난치병 수준의 대사 질환으로 진행됐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방의학이나 또는 그 보건학이나 기능의학이나 이런 아주 그 근본적인 치유를 돕는 곳에서는 어디서부터 모든 만성질환자가 시작이 되냐면 해독부터 이미 5단계 해독을 하는 도중에 증세가 완화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형이상학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사인이 지금 거의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해독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해독이란 뭔가 포이즌과 또 톡신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포이즌하면 여러분들이 부화종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왜 하필이면 향수 이름이 독소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포이즌. 그렇게 치명적으로 그 향이 사람을 감염시킨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자, 오늘 이제 그렇다면 암은 해독이 답이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만성질환도 해독이 답인데 해독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독이란 건강해지기 위한 두 꼭지에서 영양을 좋은 영양이 흡수가 안 돼요. 독소가 많으면, 유해균이 많으면. 그래서 영양을 지금부터 요이 땅 해가지고 6개월 동안 건강식 하니까 몸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하는 분들 많은데 체내 독소는 그대로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독이 그냥 음식물만 한 달 굶고 저녁만 안 먹으면 해독이 되고 과일하고 채소만 먹으면 해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독일에서 캐나다에서 해독 주스 나온 것만 드시니까 해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독은 여러분 체내, 대장에, 간에, 담낭에, 뇌혈관에, 신장에, 혈액과 혈관, 림프에 있는 이런 독소들을 구체적으로 1단계 대장에 있는 용종이 되기 직전 애들을 다 녹이고 2단계 뇌혈관과 각종 장기에 축적이 되어 있던 300종의 기생충들, 특별히 요 손톱만한 사이즈의 부피에 고기 반의 반입도 안 되는 돼지고기 요만큼의 유충 알까는애만 1200마리가 넘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즐겨 드셨다면 온몸이 기생충의 무덤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생충을 제거하고 3단계 이제 신장이 기능 부전이 와서 자꾸 물만 먹어도 살이 찌고 자꾸 피로도를 많이 느끼시고 또 소변으로 자꾸 단백뇨가 빠져나가고 그래서 신장에 있는 결석들을 녹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피로도가 극심해지실 때는 간하고 담낭에 있는 담석들이 요새 담낭 절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행히 요새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이제 간 청소, 담낭 청소에 대한 또 의료인들은 그걸 아시니까 간 청소를 3-4번 이상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암 전문가들은 반드시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 효과적으로 몸이 새롭게 재건됩니다. 그래서 간 청소만 하셔도 효과가 있지만 이 대장에 용종이 많은 상태에서 간 청소를 하고 나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과 담낭에 있는 담석 제거까지 끝나고 나면 5단계 혈액과 혈관, 림프에 있는 이런 독소들을 다 녹여내야 림프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동안 미국에 있는 닥터 웨지틴과 조인해서 이제 5단계 해독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방법대로 해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맞습니다. 해독이란 뭐냐면 여러분이 유방암이 되었고 또 갑상선암이 되었고 전립선암이 되게 한 호르몬성 음식 그 병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러한 독이 쌓여서 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독 디톡스를 합니다. 또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어야 되는데 음식이 독이 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테이크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생선 안 먹고 어떻게 살아?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독을 최대한 적게 먹고 몸이 병이 되는 것을 막아주면서 먹는 것보다 배출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양보다 지금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병이 나으시려면 먼저 해독부터 가야 돼요. 영양보다. 그래서 많이 내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의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무엇을 먹는가에 대해서 몸은 내가 먹은 대로 몸이 꼴쥐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이 났을 때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이 뭐가 되게 하고 약이 되게 하고 약이 뭐가 되게 하라? 음식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음식이 독이 되게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동물성 단백질에 있는 300종이 넘는 바글바글한 기생충들과 온갖 살충제들 그리고 기름에 튀긴 음식 그 다음에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각종 MSG 같은 화학 첨가물 그리고 이런 드럭들, 약들이 여러분의 신장과 간과 여러분의 온 혈관의 세포 독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해독을 해줘야 되고 특별히요 신장과 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왜 자꾸 이렇게 담석이 많이 쌓이고 신장의 요산수치가 높아지고 단백뇨로 자꾸 영양소가 빠져나가냐면 첫째는 물을 적게 드셔서 그래요. 피를 맑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입니다. 물. 요새 날씨가 더워지면서 탈수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탈수 현상에 걸리는데 요새 뭐 연예인들이 살 빼려고 그 물을 안 마시면서 탈수해가지고 이 살을 뺀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신장에 완전히 손상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을 적게 먹을 때 신장에 이제 사구체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구체가 10%에서 50%밖에 기능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의 정수기에 가장 중요한 필터가 망가져요. 그러면 독소가 들어와도 필트레이션 여과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몸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거기서 끝나느냐? 소변관, 요관을 타고 이 결석들이 주르르 계속 축적돼서 앞에 방광 쪽으로 뒤에 남성분들은 전립선의 염증을 여성분들은 난소, 자궁, 질 부속기의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다 연결돼 있어요. 심장혈관이 막혀서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해야 될 정도이다 하면 이제 뇌졸중, 뇌경색이 되기 쉽죠. 뇌혈관과 심장혈관은 여기까지는 뇌혈관, 여기서부터는 심장혈관이 아니라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건강해지려면 첫 번째 지금 이제 저희 프로그램들 뉴스타트 프로그램들 새롭게 되는 프로그램을 따라 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가방에 이 물을 들고 다니시죠. 그래서 물 먹는 시간까지 알람으로 챙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을 계속 드시면 신장이 계속 여과를 잘 시켜요. 그래서 신장이 이 혈액을 맑게 계속 여과를 시켜주는 필트레이션을 잘해서 이 필터가 망가지지 않게 해주니까 여러분 몸의 기능이 간에 문제가 안 와요. 그래서 간이 건강하려면 신장에서부터 건강을 챙기셔야 되는데 신장이 건강하려면 탈수가 없어야 돼요. 가뜩이나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또 카페인 음료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식사하시고 나면 커피를 꼭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계속 많이 뺏어갑니다. 두 컵이나 두 컵 반 정도의 수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탈수되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는데 첫째 하루에 물을 8컵 이상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성분들은 8컵 이상, 남성분들은 10컵 이상. 물론 체중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좋은 물을 마시는 게 수소수와 알칼리수로 pH 균형을 맞추면서 물을 드시면 여러분의 이 체질이 빨리 약 알칼리화 되면서 이 암이 걸리기 쉬운 체질에서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암은 세포 단위가 pH가 산성 상태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암이 시작되고 재발되고 전이 된다라는 공식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특별히 암 병력 히스토리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신장이 건강하기 위해서 pH를 균형을 잘 맞춰주시면 신장과 간이 연쇄적으로 회복이 돼서 건강해지실 수 있는데 물을 하루에 6컵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대여섯 컵 겨우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강의 오실 때 꼭 물병 들고 오세요. 산에 가실 때도 조그만 가방에 물 들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미네랄 워터나 미네랄하고 물을 꼭 같이 병행을 하셔서 처음에 건강해지시려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뭐부터 맞춰요? 수액과 전해질 주사 맞으면서 균형을 맞추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물과 이 전해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물과 소금, 미네랄 소금으로 여러분의 pH 균형부터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적게 먹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소변이 적어지면서 소변 색깔이 노리끼리해지고 소변에서 약간 양냄새 비슷한 거 이렇게 나기 시작하거나 또는 항암 방사선 많이 하신 분들은 소변 색깔이 굉장히 탁하죠. 소변색이 물색이 될 때까지 해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변에 변비가 있는 분들은 하루에 이제 배변작용이 원활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많이 먹어서 배출하는 거, 동물성 기름을 많이 먹어서 배출하는 것과 달라요. 건강한 배변의 조건은 둥둥 떠야 될까요? 가라앉아야 될까요? 떠야 돼요. 젖산피루부산 독소가 많으면 가라앉아요. 그리고 우리 오늘 다녀가신 분들 기생충 하는데 말도 못했대요. 이 부부가. 그래가지고 이 변이요 냄새가 얼마나 평생 제가 그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면서 그 선생님이 근데 오늘 그 박가 선생님이 혈액이 다 일자가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감사하다고 오늘 두 분이 머리를 부딪힐 만큼 인사를 하고 가셨는데 너무너무 좋아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배변작용이 와요. 그래서 계란을 몇 개, 한 3-4개 먹은 것처럼 이 독한 냄새가 나면 이제 온몸에 있는 독소들이 빨리 이제 배출이 되어야 된다는 사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땀을 흘리지 않는 분들은 모공이 다 막혀 있으니까 독소가 그대로 체내에 축적이 돼 있을 거고, 호흡이 아침에 일어나서 입에서 썩는 냄새 난다? 세포 단위에 산소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모두가 다 해독하라는 사인이고 독의 배출 통로가 차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서 질병으로 가지 않게 하는 방법. 그래서 병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또는 병에 걸렸을 때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영양보다 중요한 게, 자 해볼까요? 암, 해독이 답이다. 예,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5단계 해독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신감이 생겨갖고 해독도 안 하고 관장도 안 하고 몸의 독소를 또 살찐다고 또 이제 돌아가시면 개가 토하는 것을 도로 먹으러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한번 지나고 나서 어떤 분들은 1년 지나니까 뭐 재발됐어요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분들은 겉에서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해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해독을 안 하시면 독소는 계속 축적됩니다. 예, 그래서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체질이 완전히 건강 체질로 바뀔 때까지 다시 여러분들의 사이클을 잘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독이란 포이즌이 아니라 톡신의 개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요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자, 포이즌, 독이란 뭐냐면 접촉을 했다. 독개구리의 피부가 닿았다든가, 또는 흡입을 했다. 유독가스를 마셨다든가, 뭐 연탄가스 같은, 또는 복용으로 인한 독버섯을 실수로 먹었을 때, 여름에 이제 환우분들이요, 은숟가락을 들고 산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버섯이 이렇게 많이 큰 것들이 나오니까 이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신다고 은수저를 들고 산에 가셔가지고 보니까 색깔 안 변한다고 그거 따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요런 경우가 바로 독이에요, 독. 자, 독은 가만히 있는데 당사자가 먹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독성이 있는 경우에는 포이저너스, 독이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독초나 독성식물, 포이저너스 플랜이나 또는 독버섯을 먹었을 때, 요게 바로 포이즌이라면 이 포이즌의 개념을 더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톡신, 독소입니다. 톡신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한 독과 세포나 생물체 내에 생산되어 있는 독성물질.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이 차곡차곡 쌓이면 이게 아주 강력한 독소가 돼요. 그래서 5단계 해독으로 해서 이 빼내야 될 그 강력한 독소가 됐을 때, 그래서 포이즌과 베넘을 모두 포괄한 개념이 바로 이 톡신, 해독할 때의 독소는 바로 이러한 독소입니다. 그래서 이 톡식 케미칼 같은 유독한 화합물, 특별히 MSG, 미연이나 다시다, 이런, 죄송합니다, 특정 그 제품을 제가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독소가 있는 그런 화학 조미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자녀를 망치는 부모도 톡식 페어런츠네요. 자녀들에게 내 자식만 귀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예절 없이 가르칠 때도 이 독성이 있는 부모라고 얘기하듯이, 여기서 해독은 이러한 독들도 포함해서 이 독소가 차곡차곡 화학적인 결합물과 합해져서 우리 몸에서 독소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는 그런 독소, 생물체 내에 생산된 독성 물질을 일컬어 톡신, 독소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독소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배출해야 될지. 자, 여기 보시니까 어때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예, 또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조차도 바쁠 때 늘 즐겨 드시던 음식인지 모르겠어요. 예, 패스트푸드. 독이란 우리 몸에 세포에 변형을 줘서 돌연변이 세포를 만들어요. 건강한 음식이 들어가서, 산 음식이 들어가야 세포가 사는데, 죽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걸리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를 돌연변이를 만들고 파괴시켜서 혈액이 계속,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데? 피에 있잖아요. 피가 계속 깨끗해지도록 좋은 피를 계속 재생산해야 되는데, 혈액 생산을 못하고 세포가 재생되는 것을 막아줘서 메타볼릭 신드롬, 대사장애가 올 때 그것이 바로 독인데, 바로 이런 라면 국물, 이런 다 그 MSG나 이런 화학 조미료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간 것들이 독이고, 또 이런 대사순환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들, 온도나 습도나 pH나 물질 구조 등, 그리고 이런 인스턴트 식품들, 편의점 식품, 청량음료, 페트병에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주스들, 화학 합성 물질, 비닐랩, 플라스틱. 그런데 집집마다 가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막 생리통이 심하고 몸에 우울증이 오고, 사실은 우리가 쓰는 그 음식의 용기들 있죠. 거기에도 환경 호르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으실 때는 더더욱이 집에 있는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한번 제거를 해보세요. 저희가 한번 이 논문을 쓸 때 환경 호르몬에 대한 논문을 저희가 본 적이 있는데, 집에요, 일반 가정집에 화학 제품이 없는 집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안방에도, 작은 방에도, 목욕탕에도 샴푸 용기까지, 예, 그리고 화장품 용기, 다 환경 호르몬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유전자가 계속 병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셔서 가급적이면 랩이나 플라스틱에 담은 음식들 이런 거 상당히 좀 제한하시면 도움이 되겠고,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궤양성 대장 증세, 예, 글루텐이 굉장히 위험해서 요번에 제가 이제 요리학교가 7월 말부터 8월 초에 난 GMO 그다음에 글루텐 프리로 예, 이제 콩고기 만드는 거 이제 배우실 건데, 밀가루 음식이 자다가도 국수만 한다 그러면 뻘떡 일어나셔서 드시죠. 그래서 요새는 국수 종류들이요, 이 글루텐 프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대신 글루텐 프리인 대신 화학 합성 조미료가 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저기 하시고, 튀긴 음식, 그리고 단 음식은 독덩어리죠. 예, 고기, 생선, 우유, 계란보다도 설탕이 면역력을 1분에 6.7배나 떨어뜨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해 놓으셨는데 또 가셔서 디저트 드시기 시작하면 면역력이 쭉쭉 떨어지고, 하늘마을에 오시니까 환경이 해발 750고지니까 너무 좋죠. 여기 계실 때는 폐가 호흡이 좋아지다가 잠깐만 주말에만 집에 갔다 오셔도 벌써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9개월 있다가 한 친구가 나가서 폐에서 림프를 전이돼서 있는데, 여기서 9개월 동안 이 프로그램을 따라하고 병원에 가보니까 결절도 안 보이게 좋아졌네요. 그래서 폐암이 사라졌대요 하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발표를 한 친구가 며칠 전에 와서는 여기가 너무너무 그립고 다시 들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공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담배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화학 방향제, 화장품 같은 이런 이제 독소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보셔서 이제 해독을 하시는데, 자, 해독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한 달이면 되는 줄 아세요? 2주면 해독을 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평생토록 내가 50세가 될 때까지 혹은 60세가 될 때까지 하루에 차곡차곡 동물성 음식 계란 한 개씩 꼭 챙겨 드시면서 온몸에 세포 독소를 쌓아 오셨는데 불구하고 저한테 와서 원장님 1주일이면 해독해요? 2주일이면 해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여기 보니까 해독은 일반적으로 몇 개월이 걸린다? 3에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5단계 해독도 여러분들이 이 메스로 여러분의 대장에 있는 용종들 다 이렇게 드러내고, 또는 신장에 간에 있는 담석들, 결석들 이렇게 그 수술해야 될 것들을 내추럴 허브로, 천연 치료제들로, 예, 이 대체의학 박사들이 이렇게 다 해서 천연 치료제들로 내추럴 허브로, 신생아들 먹어도 되는 내추럴 허브로 싹 녹여내는데, 대장 청소하고 일주일 쉬어야 되고, 기생충 제거하고 또 일주일 쉬고, 신장 청소 한 달 하고 또 일주일 쉬고, 예, 간하고 담낭 청소하고 또 일주일 쉬고, 혈액, 혈관, 림프 청소하시고. 자, 이러면 몇 개월이 걸릴까요? 적어도 한 5, 6개월 걸리겠죠. 근데 저한테 와갖고 막 떼쓰세요. 미국에서 오시고 캐나다에서 오시면 3개월 만에 해독할 수 있냐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독은 일반적으로 3에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러분의 온 세포가, 간세포가, 장세포가 완전히 한번 뒤집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해독하는 주기 동안은 여러분들이 수술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셔서 과식하셔도 안 되고, 독소가 있는 음식을 더더욱이 드셔도 안 됩니다. 해독하실 때는. 더더욱이. 그리고 해독하실 때는 몸에서 유해균이 7, 80% 빠진다면 유익균도 10%, 15% 빠지기 때문에 그때는 영양과 해독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막 방치하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계속 검사하면서 어디가 지금 기능이 떨어지는 걸 다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독을 하실 때는 적어도 3에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간세포, 대장세포, 뇌혈관, 심장에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해야 될 만큼 혈관벽이 기름으로 좁아져 있는 거, 이거 다 녹여내는데, 여러분 상추가 나올 때 하루 넣었다가 씨 넣으면 일주일 만에 뚝딱 하고 나오죠. 어때요? 상추 씨앗을 넣으면 그 씨가 죽어서 땅에서 발화돼서 처음엔 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그 다음에 열매 맺고, 이런 천연계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해독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췌장에 너무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독을 하는데, 특별히 간세포가 6주마다 교체되듯이 세포가 교체되는 주기가 100일에서 20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때 건강법칙으로 돌아가고 해독을 해주면 여러분의 병든 세포가 이제 산 음식으로 다시 여러분의 세포가 살아나고, 죽은 음식으로 병들어서 암에 걸렸던 죽은 세포가 이제 다 해독이 돼서 배출이 되고 산 세포로 이제 교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대장 청소만 해도 우리 지난번에 미국에서 오신 한 약사분이 예, 대장 해독을 2번 하고 가니까 하고 이제 온몸에 장폐색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주일에 변을 한 2번 정도밖에 배출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장폐색이 너무 심해서 막 3개, 4개가 대장에 다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대장 청소를 2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 청소부터 이렇게 쫙 혈액 혈관까지 싹 온몸을 새롭게 한번 해독을 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오냐면 그동안은 몸이요 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었대요.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체온이 쑥 올라가요. 사지말단까지 이 영양 공급이 하나도 안 됐었어요. 첫째 해독을 해주면 여러분의 몸이 그래서 몸에서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이건 찜질방 가서 체온 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외부적인 거고요. 여러분 몸 자체 내에서 독소가 배출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몸에 영양 공급이 잘 되면서 오르는 체온은 다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의 많은 면역학자들이 여러분이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쑥쑥 올라간다 할 때 체온의 변화는 해독을 해서 유해균이 빠지면 유익균이 흡수가 되면서 체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체온이 상승이 되면 해독이 잘 되면 모세혈관까지 산소와 영양의 공급이 잘 돼서 머리털이 막 한동안 해독하는 동안은 우리 강아지들처럼 이제 막 다 빠졌어요. 그런데 세포가 교체가 되면서 이제 머리털이 다시 새롭게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미장원에 가보면 막 왜 이렇게 새 머리털이 막 나요? 막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머리 자르러 가면 원장님은 왜 이렇게 머리털이 이렇게 계속 새로 나네요. 제가 이제 과로를 많이 해서 빠지기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해독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몸이 이제 독소가 많이 빠지고 나면 체온이 살살 올라갑니다. 처음에 여기 2년 동안 계셨던 무슨 미자 사모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여름에 오실 때도 아침에 지금은 이제 유 교수님이 스트레칭 하면서 여러분들 해주시지만 유 교수님 전에 계시던 여사님은 여기서 이제 2년 넘게 계셨는데 한여름에 오셨는데요. 여기까지 오는 털량말을 신고 오셨더라고요. 그 이제 양털 같은 너무너무 추위를 느끼는 거예요. 그가 몸이 이제 독소가 많아서. 근데 이분이 와서 이제 해독을 하고 몸이 좋아지니까 한겨울에도요 반팔 입고 나와서 스트레칭 하세요. 여러분들 가르칠 때. 그래서 이제 몸에 독소가 많으면 체온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체온이 안정적으로 그렇다고 막 저기 뭐 유명한 찜질방 가서 계속 여러분 몸 데핀다고 체온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몸이 해독이 돼서 모세혈관까지 산소와 영양이 공급이 잘 되면 여러분의 면역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체온이 쑥쑥 올라갑니다.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간하고 신장에서 담석결석이 다 녹아져서 나오면 부신이 안 나와서 피로도가 말도 못했는데 까칠했는데 이제 피로감이 줄어들어요. 몸에 독소가 없어지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그래서 이제 피곤을 덜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이 특별히 두통, 뇌혈관에 많이 축적이 돼서 편두통이 간헐적으로 일고 살이 안 찌는 분들 보면 다 공통적으로 기생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생충하고 공부해 보시면 기절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2단계에서 기생충을 다 제거하고 해독이 잘 되고 나면 이제 두통이 없어져요. 그래서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래서 한 여사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원장님 제가 관장을 계속 했더니요. 그 전에 두통이 굉장히 자주 왔었는데 두통이 없어진 게 첫째 너무 좋대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갱년기에 호르몬 변화가 오는 것도 문제이지만 갱년기 될 때까지 한 번도 해독을 안 해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독이 잘 돼서 영양 공급이 잘 되고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면 잠도 이제 잘 주무실 수 있어요. 역시 해독하라는 사인입니다. 4번째, 이 독소가 많으면 성격이 까칠해요. 까도남의 공통점은 몸에 독소가 많으면 몸이 불편하면 예민해지게 돼 있어요. 히스테릭거려집니다. 그래서 해독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성격이 좋아지고 아주 예민한 것들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몸이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되게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돼요. 뇌혈관이 막혀서 이제 기억력이 정서지수가 많이 떨어지던 분들이 이제 기억력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이 자꾸 새로 납니다. 그리고 탈모가 덜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변화는 대변 소변의 변화예요. 그래서 소변 색깔이 노랗게 아주 진하고 냄새가 나던 소변이 없어지고 오줌에 나쁜 냄새가 줄어들면서 색깔이 맑아지기도 하고 대변이 대장 내 환경이 좋아지니까 지금은 5단계 해독하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약간 설사 비슷한 정도로 이렇게 대변이 약간 무르게 많이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고섬유질을 안 드시다가 여기서는 섬유질을 굉장히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당분간은 막 이렇게 설사 형태로 나오실 때 내가 영양 흡수가 안 돼서 이러나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해독이 되는 동안은 이제 아직은 장내 환경이 새롭게 조성이 되면서 유해균이 빠져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독이 잘 된 증세가 뭐냐면 오늘 오신 분들이 그래요.
제가 30년 동안 배고픈 걸 몰랐는데 원장님, 제가 기생충이 하고 나서부터는 얼마나 식욕이 땡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여사님들 보면 다 원장님 왜 이렇게 식욕이 좋아져요? 왜 이렇게, 그래서 저녁을 과일을 먹어서 그러나 하시는데, 여러분이 해독을 해서 해독기가 지금 다 켜져가지고 소화기가 지금 이제 다 살아나기 시작이에요. 그래서 담적 증세가 싹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제가 이렇게 보면 노동자가 드시는 것만큼 드시는데도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먹은 것이 쫙 쉽게 내려가고 이제 더부룩한 담적 증세가 사라지는 것도 이제 해독한 뒤의 증세고, 그 다음에 피부가 매끈매끈해집니다. 그래갖고 피부가 윤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독을 계속하고 나니까 저도 윤기가 이렇게, 하도 제가 너무 과로하고 매일 혼자서 막 환자 케어하다가 주방일 하다가 뭐 강의했다가 날라다녔었거든요. 뭐 농사일 했다가 막 1인 몇 억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과로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규칙적으로 해독을 계속 해주니까 피부가 이렇게 윤기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델들이 5단계 해독을 하고 나니까 성형했냐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피부톤이 밝아지고 이 황달기가 있던 것들이 자꾸 빠지니까, 그리고 기미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독을 하니까 배둘레 햄이 없어지니까 체중도 감소하고 비만이 해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적 능력이 발기부전이었던 분들이 5단계 해독을 하고 나서 전립선의 기능이 다 안정이 되고 방광도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제가 참 낯뜨거웠는데, 한 선생님은 폐암이셨는데요. 기침도 많이 하셨어요. 원장님, 제가 폐암에 걸려서 여러 가지 처치를 하다 보니까 아예 발기가 안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것도 한 고민인데 제가 건강해지면 이것도 회복이 될까요? 너무 걱정이 많으시죠. 건강이 먼저인데.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짓궂게 저한테 와서, 원장님, 제가 5단계 해독이 끝났더니요, 얼마나 지금 제가 건강해졌는지 몰라요. 제 남성이 막 살아나고 있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온 혈관에 막혀있던 모든 독소들이 그냥 쫙 빠지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발기부전이 사라졌다고 한 그 얘기가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각종 고혈압, 당뇨, 치매,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에도 통증이 있고 막 열이 있고 하던 그런 모든 증상들, 그 다음에 여드름, 아토피, 피부로 이제 기생충 단계까지는 막 많이 나옵니다. 막 두드러기처럼 막 가렵기도 하고 막, 그렇죠. 우리 영란 사모님 보신 것처럼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윤 여사님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쏟아지셔가지고 도대체 내 속에 내가 많은 게 아니라 내 속에 기생충이 이렇게 많아? 이런 노래가 나올 정도로 많았는데 지금 엄청나게 몸은 가볍고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해독하고 나면 이런 13가지 몸에 있는 이런 이상적인 증세들이 싹 사라지면서 우리 구여사님도 지금 막 날아가시잖아요. 뭐 이쁘시지만 더 예뻐지시죠. 지금 여러분들 전체 보면 그냥 윤기가 잘잘 흘러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해독을 잘 하시면서 우리 사모님도 통증이 사라지고, 이렇게 진통제를 끊을 정도로 이렇게 좋아지시는, 그래서 해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일부에서 공부를 해봤고요.